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 주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1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우 산업지수도 1.85%,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아래꼬리 길게 단 1.55% 상승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밀려버렸죠. 거래소는 마이너스 1%, 코스닥은 2% 빠졌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짜리 부양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주말간에 가장 큰 이슈였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슈만 가지고도 사실 평소 때와 같았다면 충분히 반등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중국 증시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마감된 중국 증시입니다. 3시경에 오늘 오후 3시경에 마감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가까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끌고 내려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중국 증시에서 배터리하고 전기차 관련 업종들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방에 대한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덕분에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 코스피 차트도 밀려버렸습니다. 한 11시부터 쭉 밀려버리면서 움직임을 제대로 못 가져갔고 장 초반에 괜찮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스피 역시 11시를 넘겨가면서 쭉 그냥 밀려버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회복을 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금리에 대한 이슈 아닌가 생각이 돼요. 미국 10년 채권 그 수익률, 소위 말하는 국채금리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장중에 1.6% 이상까지 가다 지금 조금 소강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금리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우려감,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3월 혹은 뭐 4월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뒤흔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시장 상황 자체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살펴본다면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어떤 영향 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의 상승, 물가의 상승은 그만큼 시장 경제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현재 코로나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은 밀린다 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뭐 경기방어주라든지 소비주,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개별 종목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물량을 조금 축소하고 그동안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신용으로 사신 물량들을 좀 정리하면서 담보비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장이 풀리면서 반등의 기미가 왔을 때 또 공격적으로 신용을 쓰든 현금을 쓰든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소나기를 좀 피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유가도 그렇고요, 미국 달러,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거기에 금리,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다 지금 사실상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변동성,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눌릴 때마다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그동안에 많이 너무 올라서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하고 추후에 상승해서 수익을 좀 보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업종 차트 한 번만 다시 보면,
이제 코스피도 박스권의 하단까지 다시 찍었어요. 2996포인트입니다. 앞서서 두 번의 하락에서는 다행히도 3000포인트 가까이 되거나 혹은 살짝 눌리면 이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일 반등이 나올지, 이 지지라인인 3000포인트와 이 62평선이 동시에 만나서 여기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지켜야 될 930포인트를 깨버리고 900포인트에서 과연 자리를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버티는 시도 한번 확인하고 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잘 좀 버텨줘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긍정적으로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깨져버리면 조금 기대감 혹은 뭐 두려움 때문에 많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깨지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어떤 충격들,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충격들은 계속 가진 않죠. 분명 그 충격을 소화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인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90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한번 빠졌으니 다시 한번 120평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난번에 좀 두려웠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매동을 좀 보면요, 코스닥은 뭐 역시 개인만 좀 순매수 했고요. 코스피도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파는 입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가 괜찮게 좀 마감이 되고,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국채 10년 국채금리 있죠,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내일 오전에 뭐랄까요, 좀 상승해주면서 시작이 되면 어느정도 출발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반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밀린다면 또 다른 얘기겠죠. 오늘처럼 굉장히 복합다단한 여러가지 지표를 좀 보고서 지금 투자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그저 장이 좋을 때처럼 괜찮은 종목 눌림목에서 잡아서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4일과 5일 양일 중에 공모가와 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관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공모가가 65,000원이다. 이 밴드의 상한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은 지금 1275대 1입니다.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일반 청약이 또 내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만 괜찮았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의 눌림과 함께 이런 강한 호재라면 호재에도 소위 말하는 뭐 죽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뭐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흐름으로 가는 것들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웅진도 상한가 말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뭐 됐는데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빠진다면 신용 반대매매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때가 고점 대비해서 최소 25%에서 40%까지 좋은 종목들이 좀 눌리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뭐 3월 이후의 2021년의 불꽃 슈팅을 위해서 담아도 좋은 자리까지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미칼에 상당히 많이 빠진 이런 움직임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과연 이 포지션,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을 못 지키고 이 라인까지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엔 27만원 정도 라인에서 하방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 물론 가장 나이스한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괜찮게 끝나고 내일 오전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아울러서 10시 반의 중국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한 흐름이 괜찮게 흘러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1.5% 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져 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면 반등이 이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등이 어떤 강하게 이어지는 추세 전환을 통한 강한 이어짐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국외에서 많은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5만원을 좀 다시 빨리 복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반전이 나오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그죠? FOMC 회의가 그런 반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가지 않는 이상은 과연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이냐, 바이오사이언스 명분에도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충분히 들어가서 만약에 이 케미칼에 대한 이슈를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도 적절하게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가셔야 된다. 충분히 눌리고 나서 돌아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를테면 양봉 떴다고 무조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추세를 전환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실히 전환하고 나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좀 더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개인의 매수는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완전 반대로 개인이 털면서, 그죠?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매동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손절하고 털기에는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27만원까지 또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때가 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개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통찰력을 가지고 보유하고 가실지,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이실지,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맞다. 충분히 누리고 나서 들어가도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40% 가까이 눌린 거거든요. 거의 반등 시점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고점 대비 40%면 약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효능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분명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잠잠해지면 충분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이유가 뭐 SK 케미칼의 안 좋은 악재, 뭐 예를 들면 SK 네트워크스라든지 SKC처럼 뭔가 어떤 거에 연루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버리고, 아울러서 지금은 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능, 부작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냉철하게 본다면 이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길게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살짝 눌렸네요. 1.67% 하락입니다. 꽤 오랜만에 5만원을 깨고 종가 마감했죠. 58,800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시장이 눌려도 지켜줘야 할 자리, 그죠? 저는 그게 한 5만 뭐 사실 6만 원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라인은 저는 반드시 좀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는 사실상에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시장만 괜찮게 된다면 분명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실리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걸 신용으로 사셨다면 그런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게 조금 담보 비율 맞출 수 있게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현금이나 이런 자산이 뭐 버틸만 힘이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가시는 거고, 이 구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살짝 눌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케미칼보다도 디스커버리는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지수회사기 때문에 크게 조정받을 뭐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수가 눌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 거라서 어떤 다른 종목 보셔도요, 지금 뭐 서현 탄메탈, 서현 뭐 덕성 이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테마주, 아니면 갑자기 공시 떠가지고 장중에 갑자기 상한가 말아가지고 따라잡지 못하고 꼭지에 잡을 만한 주식들 아니면 오늘 웬만한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종목들은 좋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분명 저는 반등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시장 상황이 조금 반전이 되고, 아울러서 만약에 반전이 안 되고 금리가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게 충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서 충분히 충격을 좀 받고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됐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좋을 것 같고, 뭐 우선은 당장 내일부터 해서 모레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IPO 상장 종목인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11일, 12, 15, 16, 17일에는 아마 예수금 걸었던, 살려고 상장해서 좀 받으려고 해서 예수금 걸었던 종목, 그 주식들 돌아오면 또 그게 반사이익으로 또 이 종목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견뎌내는, 이 조정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이런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시장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재미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어떻게 계속 상승만 하겠습니까? 분명 기회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믿을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함께 견뎌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개개인은 서로 모르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있는 생각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꼭 상승했으면 좋겠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그런 어떤 기대감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힘들지만,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힘들지만 분명 이 시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반드시 살피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부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